한마디로 이제 총체적 난국이다. 특히 중국 쪽으로 의뢰해서 말문이 턱 막히게 하는 대학생도 걸로 이렇게는 안 만들 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을 진짜 뭐같이 하네요.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진짜.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국민 제안입니다. 국민 제안 들어보셨어요?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그냥 그 워딩은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청원 폐지하고 뭐 국민제안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예전에 들어봤습니다. 아, 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지금 만들어진 지 한 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 제가 뭐 관심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방금 현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그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그리고 만든 게 국민 제안인데 지난달 23일에 국민 제안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국민들이 뭐 민원, 청원 뭐 각종 제안을 하면 민간과 이제 공직에 계신 1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을 하고요. 이 10건 중에서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서 탑3 안에 드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뭐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국민 제안인데 지금 벌써 탑 10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탑 10에는 9,900원 K 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2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등 해서 10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국민 제안 탑 10? 이게 윤석열 정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총체적 난국이다. 시스템 자체가. 저는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국민청원 시스템이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탈권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진지한 글만 올려야 되고 진지하지 않은 그런 청원은 막 삭제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뭐 진짜 별 쓰레기 같은 글들이 진짜 많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 다 냅뒀잖아요. 뭐 그 혐오 표현이라든가 뭐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냅뒀잖아요. 전 그런 게 대표적으로 탈권위주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시스템을 없애고 도입한 게 국민 제안이라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국민청원을 폐지했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장난스러운 걸 너무 많이 올라온다. 그리고 1인당 뭐 7, 8개씩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인원수와 상관없이 특정 지지 편향에 맞춰서 서명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 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지금 국민 제안 탑 10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은 문제점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죠. 그죠.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켰거든요. 자기네들이 말했던 문제점들이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볼 건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제목만 있고요. 그래서 진짜로 아무 말도 없어. 9,900원 K 교통패스 가칭 도입. 끝. 그래서 이제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그냥 제목만 있고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이게 뭐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진짜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 제목이 다예요. 한창 대통령 선거할 때 뭐 SNS 한 줄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어떤 대상으로 한정해서 도입하고 인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들을 도입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10가지 안 중에서 저한테 가장 필요해 보이는 거는 이 9,900원 교통패스인 것 같거든요. 그죠. 제가 교통비가 한 달에 한 10만 원 조금 안 나오는데 그냥 10만 원이나 치고 그러면 나머지 9만 원을 앞으로 정부가 계속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9,900원 교통패스가 이 교통패스 사면 한 달에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그런 패스인데 그럼 저만 해도 9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전 국민에게 9만 원씩 물론 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예산이 얼마냐고.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을 어떻게 가지고 올 건지 이거를 전 국민한테 적용할 건지 아니면 청소년에게만 적용할 건지 뭐 이런 이야기도 없고 그냥 딱 제목이 끝이에요. 네, 다른 제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목만 띡 나와 있고 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차등 적용 시키겠다는 거지 해서 들어가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고 더 웃긴 거는 좋아요 버튼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싫어요 버튼이라도 만들어 놓던가 반대 투표라도 유튜브에도 하던데 싫어요 버튼이 있는데 아니 버튼밖에 국민 없어서. 투표잖아. 그럼 찬성 반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럴 거면 차라리 1개나 2개씩만
또는 뭐 3개씩만 선택을 하게 한다든지 이거 지금 들어가서 눌러보면 계속 눌러지거든요. 뭐 한 번 눌렀다가 다시 한 번 또 누르면은 뭐 이미 완료된 투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누르면은 또 투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처구니가 없죠. 한 명이서 수십 번도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여기 지금 노트북으로 한 번 하고 핸드폰으로 한 번 하고 네. 회사 컴퓨터에서 또 한 번 하고 그렇죠. 한 명이 몇 번을 투표할 수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 외국인들도 투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실명 인증 이런 게 전혀 없고 로그인도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투표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지만 근데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특히 중국 쪽으로 의뢰해서 이거를 조직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뭐 거기까지 의뢰 그냥 국내에서도 나한테만 의뢰도 내가 몇 개씩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런 설명도 없고 1인 몇 표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너무 문제가 많은데 저는 그래서 이게 아직 베타 버전인가? 아직 그 시험 버전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딱히 시험 버전이라는 말도 하나도 없고 그냥 투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직 테스트 버전이면은 이게 테스트 버전이다. 이 투표값도 임의로 설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안내창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건 적어도 시험 버전도 아니라는 의미일 텐데 무엇보다도 지금 홍보가 너무 안 됐어요.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따위로 만들어 나가지고. 지금 한 20만 명씩 보통 그것도 이상한 게 10개가 다 투표율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지금 다 30만에 가까운데 네, 28만에서 29만 사이인데 네, 그럼 30만인데 이게 지금 누가 투표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말문이 턱 막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대학생도 이렇게는 안 만들 것 같은데. 자치구에서 청년참여기구에서 이 자치구 청년 정책을 제안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예산은 구체적으로 몇 원까지 누구를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 현수막 만드는 비용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며칠 동안 밤새면서 개고생하면서 정책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대통령 선거 때도 이러더니 지금 이거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국민 제안은 진짜 이 만드신 실무 담당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즉각 경질해야 됩니다. 이분은 이 따위로 만들어 놓고 이걸 국민투표 하자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딱 윤석열 정부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시스템이라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책들만 뽑아놨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들을 골랐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뽑아주고. 대표적인 게 이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얼마 전에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이미 끝난 얘기잖아요. 끝난 그죠. 얘기인데 이거를 다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다시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순위권에 들어있나? 모르겠네. 탑3 안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탑3 안에는 아직까지는 못 들어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이었죠. 그러니까 차등 적용이라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로 차등 적용할 수 있잖아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도 있고, 뭐 지역별로 할 수도 있고, 연령별로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것도 문제인 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 8글자 말고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어떻게 차등 적용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등 적용이라는 그 방향도 문제인 게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죠. 일단 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대도시가 최저임금이 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대도시의 물가가 더 높으니까. 근데 지금 온라인 커머스의 시대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을 특히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사는 물건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온라인 쇼핑몰로 샀을 때는 지역 구분이 없단 말이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물건의 가격은. 그러면 결국에는 소도시에 사는 또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생활하기 위해서는 더 도시로 가야만 하니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더 부추기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등 적용을 하겠다는 거는 하향해서 적용하겠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높여서 다른 업종에 다른 지역에 적용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업종은 좀 더 적게 줘도 됩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업종에는 이제 이거 말고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만 일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그 일자리는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이거 이름을 바꿔야 돼요. 사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낮추기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최저임금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저는 좀 잘 살펴봐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최저임금인데 자꾸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최저임금보다
낮게라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최저임금을 낮추려고 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최저임금 낮추기로 하세요. 뭐 그 대선 기간 이런 말 했었잖아요. 한 달에 150만 원, 170만 원 받고도 일할 사람들이 있는데 200만 원만 줘야 해서 일을 못하게 한다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궤변이죠. 저한테 200만 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150만 원만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어쩔 수 없이 150만 원이라도 받고 일해야겠다 싶어서 일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얘기하면서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독일, 스위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또는 이제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른데 이런 나라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단일 최저임금 적용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른데 그 최저임금이 다른 것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상향해서 법정 최저임금보다 상향해서 차등 적용할 경우에만 최저임금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사용자 계층에서 경영자 계층에서 얘기하고 있는 차등 적용은 분명히 하향 적용일 거란 말이죠. 지금 현실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오히려 현실을 거꾸로 퇴보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결국엔 이게 사회 양극화와 갈등을 더 키우기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대도시의 최저임금이 아무래도 지방도시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사람들 다 대도시에 또 몰리겠죠. 대도시에 또 주거 문제 생기겠죠.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거라서 이렇게 쉽게 정하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미 한번 끝난 이야기를 다시 국민투표 붙이겠다고 하고 지금 아무런 설명도 없고 한 사람이 여러 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국민투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냥 결국에는 그 국민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정책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국민은 그냥 수단일 뿐이죠. 이분들에게는. 일을 진짜 뭐같이 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진짜. 경질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민 제안에 관한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투표가 진행 중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서 얼마나 터무니없게끔 만들어놨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국민 제안에 이제 대통령님 그만 좀 일해 주십시오 이런 거라도 올릴 걸 제가 너무 늦게 알았네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